자, 우리 2023년도 4월 8일 날 시행했던 국가직 시험에 대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니만큼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문제를 맞고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도 생각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설 자료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건 그 자료들을 보시면서 자기에 맞게 좀 해보시는 것도 맞겠지만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시험이 이런 유형으로 나오고 이런 유형으로 나왔을 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런 법칙들을 좀 적용해 가야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더 많은 문제를 맞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죠. 자, 우리 2023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이었고요. 4월 8일 날 실행이 됐습니다. 넘겨갑니다. 자, 첫 번째, 우선 총평 먼저 하고 들어가죠. 구체적인 거 들어가기 전에 총평을 보면 일단 문제를 보면 동의어 구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항상 뭐가 나온다? 동의어 찾기 문제 나온다. 요번에 몇 문제가 나왔냐면 네 문제가 등장을 했고 여기 있는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단어들에 대한 의미는 문제 보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동의어 찾기 문제가 항상 등장하겠더라. 됐어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실제로 시험에 출제됐던 단어들인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쉬워졌어요. 자, 문제는 제가 말하는 거에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 강의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20년 동안의 시험 문제가 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지? 그럼 제 입장에서는 자, 20년 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의 어휘 수준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죠? 그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지? 너무 막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 좀 안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독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고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한 제 기억에 한 5년도, 5, 6년 전부터는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의 단어들이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옛날 문제를 가져다 쓰거든. 근데 그렇게 어렵고 어처구니 없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이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오늘 문제 보셨는데 막 2009년도 기출 문제래. 근데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 그런 건 조금 제끼셔도 돼요. 자, 지금은 어휘 수준이 한 5년 전부터는 우리가 독해에서도 볼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어휘로 등장하고 있겠더라. 요거 하나는 꼭 챙겨드리고 싶고 밑으로 가면 문법 문제인데 여러 가지 유형인데 요 세 가지 유형으로 한 문제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문법을 보면 이렇게 많은 부분의 문법 수준, 문법 사항들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 수는 비록 한 문제니까 합치면 몇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죠? 근데 문법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까지는 머릿속에 두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지엽적인 문제는 국가직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의 기본적인 틀만 좀 잘 갖추고 있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등장합니다. 정도 설명드리고 그다음 언제나 그렇듯이 독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형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 영어가 세 문제 등장을 했는데 실제 저거를 생활 영어라고 놓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활 영어라고 분류를 하는 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대화에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네들 사실은 무슨 문제가 거기 숨어 있냐면 어휘 문제가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생활 영어에서 사실 두 문제는 무슨 문제였습니까? 어휘 문제였어요. 한 문제만 사실은 생활 영어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가 기본 동의어 찾기랑 그다음에 관용 표현 생활 영어 문제로 한 6문제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가 각각의 유형별로 3문제인데 그 3문제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숨어 있으니까 문법 경외시 하시면 안 되고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거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각각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접근을 잘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가 첫 번째. 그리고 난이도에 대한 총평을 드리자면 자, 우리 이번 국가직 시험 문제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작년 국가직 시험 문제, 재작년 국가직 시험 문제도 비슷한 수준. 그래서 난이도는 뭐로 잡을 거냐면 이렇게 한번 쓸까요? 그냥 가운데 중자 중이었어요.
혹은 혹은 중하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면 자, 작년의 경우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국가대 시험을 4월 달에 봤는데 작년은 올해 시험 난이도와 2023년도와 2022년도는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국가직의 경우고 작년 국가직과 작년 지방직을 비교했을 때 지방직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됐지?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라고 퉁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주력으로 매달리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을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둘 다 동시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직 시험 난이도를 기준으로 요 정도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직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지?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국가직이 요 정도 수준이었다고 지방직 시험까지 이 정도 수준이겠다라는 건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봤을 땐 지방직이 조금 더 어려운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친 부분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라고 써 있고 여기 intimate란 단어에 밑줄이 쳐 있습니다. 됐죠? 저거는 독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고 무슨 뜻? 가까운, 친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intimate입니다. 됐죠? 가까운, 친밀한인데 1번 바로 갈게요. knows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잠깐 써볼까요? noise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좀 더 쉽죠? 저게 헷갈리기 쉬워서 그래요. noise는 시끄러운이죠. 노이즈가 소음이란 뜻의 명사니까 노이즈는 시끄러운이란 뜻의 형용사고 지금은 노이즈가 아니라 노즈예요. 노즈는 참견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로 조금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오지랖이 넓은 게 노즈가 되겠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고 약간 비슷한 의미도 있네요. 봐봐. 노이즈는 시끄러운 거야. 그지? 노즈는 여기저기 시끄럽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다니는 거니까 오지랖 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단어 하나만 더 기억해 보시면 자, pry란 단어가 있어요. pry 뭐하다? 이게 참견하다. 그럼 앞에다가 뒤에다가 ing 형태를 붙이면 prying이 되면 저거 뭐하는 참견 많이 하는 그러니까 오지랖 넓은이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도까지만 좀 판단해 볼게요. 됐지? 다시 한번 어휘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저런 어휘가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 그리고 이 어휘를 내가 지금 몰랐다면 외우셔야 되고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요 다음에 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관련 있는 단어들을 몇 가지 더 챙겨가면서 가시는 거예요. 자, 2번 갑니다. close 무슨 뜻? 가까운.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intimate 가까운, 친근한. 클라우즈도 가까운 이란 뜻이 있으니까 친근한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 정답은 2번. 3번도 쉽습니다. outgoing이야. out이 어딥니까? 바깥에. go는 나가는 거야. 그럼 outgoing이니까 밖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럼 내성적인 사람이야? 외향적인 사람이야? 외향적인이죠. 됐죠? 이때도 동의어 하나만. extrovert라는 단어 꼭 챙기셔야 돼요. extrovert가 뭐? 외향적인. 됐어요? 그럼 반대. extrovert의 반대는 introvert. introvert는 뭐? 얘는 내성적인.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시죠? MBTI 제라피 E 아니면 I잖아. 됐죠? E가 extrovert, 외향적인 거고 I가 introvert, 내성적인 겁니다. 됐나요? 이 정도 판단해 주시고 outgoing, 외향적인, extrovert, 외향적인, 반대말 introvert는 내성적인. 자, 4번 considerate인데 쟤는 문법에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법에 쟤도 쟤지만 얘랑 꼭 같이 나오는 게 얘랑 같이 나오죠. considerable, 저건 상당한 해서 considerate는 사려 깊은, considerable는 상당한 같이 외워주셔야 되는 단어고 1번 어렵지 않은 수준의 문제. 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1번 정도 난이도는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고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아셔야 됩니다. 됐지?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드리냐면 봐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아직 공부 중이시건 분들이건 간에 실제 기출됐던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거나 이 문제를 틀렸다라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라고. 요 정도 단어 수준들은 특별히 어휘책을 따로 보지 않아도 독해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됐지?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되는 난이도고 절대로 틀림 합격 가능성이 멀어지는 문제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도만 판단하고 1번은 넘어갈게요.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 동의어 찾기 문제 나왔습니다. incessa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외우실 때는 저거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얘 외우셔야 돼요. cease 뭐하다? 멈추다. 한 번만 더 cease 뭐하다? 멈추다야. 됐지? 그러면 봐봐. 자, 스펠링상 A가 사라지겠습니다만 seize예요. 그죠? 그럼 cessant까지만 쓰면 이건 멈추는. 근데 앞에 in이 붙었으니까 in 붙으면 무슨 말 되죠? 반대말 되는 거야. 그러면 incessant 하면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란 뜻의 형용사가 될 겁니다. 됐나? 그러면 1번에 rapid입니다. rapid 무슨 뜻? 빠른. 자, 동의어 하나만 아실 만한 건 됐고 요거 swift도 무슨 뜻? 빠른. 자, 2번에 constant가 계속 이어지는 혹은 변함 없는 이란 뜻의 형용사. 멈추지 않는 거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2번 괜찮겠습니다. 자, 3번 significant, 중대한, 중요한. 됐어요? 자, 4번 intermittent가 있는데 intermittent는 자, 사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간헐적인. 됐어요? 간헐적이라는 건 뭡니까? 쭉 이어지는 건가요? 중간중간 끊어지는 건가요? 중간중간 끊어져서 이따금씩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에 constant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2번에 constant는 변함없이 쭉 이어서 가는 거고 intermittent는 중간중간 끊어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 정도 판단하시고 어쨌든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2번 가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incessant도 이것도 독해에서 꽤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때 incessant를 외울 때 incessant가 바로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seize가 무슨 뜻? 멈추다니까. seize가 멈추다라면 incessant는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연관지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단어끼리 연결해야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겁니다. 됐죠? 요 정도 난이도도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것. 특히 얘는 1, 2, 3, 4번 선택지에 나온 단어가 굉장히 쉬운 단어 축에 속합니다. 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1, 2, 3, 4번 요 정도는 거의 중학교 수준의 단어입니다. 됐어?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단어 잘 챙겨서 가셔야 돼요. 문제는 중학교 수준의 단어라고 쉽다는 건 아니야.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됐어? 오케이. 자, 3번으로 또 가겠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 밑줄 쳐 있는데 두 글자네요. 이제는 이제는 단어라기보다는 수거인데 단어건 수거건 기본적으로 동의어 찾기 문제가 있습니다. 됐죠? hold up인데 외우기 쉬운 게 봐봐. hold up 외울 때 얘랑 같이 외우면 쉬워요. 뭐? put up. 비슷하게 생겼네? 둘 다 up입니다. hold up, put up 같은 단어입니다. 이거 무슨 뜻?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두 개 미루다라고 볼게요. 뒤로 미루다가 hold up, put up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동의어 많은데 postpone 이렇게 써도 뭐하다? 뒤로 미루다. 그 다음 delay 이렇게 써도 뭐하다? 뒤로 미루다. 하나만 더. defer 이렇게 써도 뭐하다?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맞죠? 요 단어들 보시면서 hold up 외우시면서 put up랑 같이 외우고 나머지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1번에 elaborate인데 제가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잘 봐. 2, 3, 4번을 보면 다 동사예요. 근데 elaborate 우리 보통 외울 때 형용사로 주로 외웁니다. elaborate는 정밀한, 세밀한 이란 뜻의 형용사로 주로 사용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4번 다 동사이기도 하고 여기 들어가면 to 뒤에 걸려서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elaborate는 형용사로서 세밀한, 정교한, 그럼 동사로 사용되면 세밀하게 말하다, 세밀하게 작업하다. 요 정도 의미 보시면 돼요. 됐지? 해서 elaborate 세밀한인데 혹은 정교한인데 맞아요. 그럼 동사로 사용되면 정교하게 말하다 혹은 정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사가 elaborate입니다. 됐지? 그러면 대원칙 중에 하나, 영어는 한국어와는 다르게 품사가 딱 고정되어 있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분명히 elaborate는 정교한인데 동사 자리에 사용되면 정교하게 말하다, 정교하게 만들다 가능하겠습니다. 1번, 2번 release 뭐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됐죠?
이때 동의어 하나만 써드리면 수거로 써드릴게요. let go of도 우리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let go of 뭐하다? 풀어주다, 놓아주다. 자, 3번 modify 뭐하다? 수정하다. 그죠? 바꾸다, 수정하다. 됐죠? 동의 하나만 보면 revise 수정하다. 됐죠? 자, 4번 저게 조금 어려웠어요. 얘는 4번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으면 좀 힘든 단어가 서스펜드라는 단어입니다. 됐지? 나머지는 다 쓰셨다고 믿고 자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자, 다 지울게요. 다 쓰셨죠? 오케이. 자, 4번에 서스펜드인데 서스펜드란 단어를 우리 외우실 때 보통 어떻게 외우시냐면 멈추다라고 외우십니다. 맞아요. 서스펜드 멈추다 맞습니다. 근데 정답은 4번이야. 이상하다고. 왜 이상하냐면 홀드업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 봐봐. 풋업랑 똑같이 뒤로 미루다. 맞아요.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서스펜드는 멈추다야. 그러면 뒤로 미루다랑 멈추다랑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되냐고. 근데 정답은 4번이래.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근데 서스펜드는 멈추다는데 어떻게 멈추는 거냐면 잠시만 멈추는 거예요. 잠시 끊었다 가는 게 서스펜드입니다. 그럼 봐봐. 제가 수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 수업 못 하겠어.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수업을 그냥 멈추는 겁니다. 오늘 못 하겠습니다 하고 스탑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업하다가 잠깐 뭐 그냥 화장실이 급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서스펜드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다가 다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요. 스탑이랑 서스펜드는 다릅니다. 스탑을 했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됐어요? 자, 서스펜드를 했으면 잠깐만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잠깐 멈췄다 다시 시작하는 걸 다른 말로 뭐가 되는 거야? 잠깐만 뒤로 미루자. 그러잖아. 수업 조금만 뒤에 할게요. 뒤로 미룬다. 수업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서스펜드 하는 거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됐지? 해서 요게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단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서스펜드 의미를 좀 제대로 잡고 계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hold up 뭐랑 똑같이? put up랑 똑같이 뒤로 미루다. 맞아? suspend 잠시 멈추다인데 여기서 잠시 멈췄다라는 건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좀 이따 합시다가 똑같은 거니까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장 비슷한 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됐지? 해서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요 정도는 기본 난이도입니다. 요 정도 공부의 양은 쌓이셔야 돼요. 하나, 두 번째. 근데 분명히 공부할 때 보통의 elaborate는 정교한, 섬세한이라는 형용사로 외우시는 게 맞는데 동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 이건 융통성. 두 번째, 분명 suspend는 잠시 멈추다인데 하던 일을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뒤로 미루다라는 의미로 의역도 가능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mp3 같은데 이런 모양이 있죠. 이건 뭐야? 플레이죠. 플레이. 이거 누르면 뭐야? 음악 나오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모양도 있죠. 이건 뭡니까? 스탑이죠. 이거 누르면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처음부터 듣거나 다른 노래 듣거나 해야 되는 거야. 됐지? 근데 아이고 요런 모양도 있죠. 이건 뭡니까? pause. 잠깐 멈추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suspend 하는 겁니다. 잠깐 멈췄다가 그 부분부터 다시 듣는 거니까 노래 듣는 걸, 이 노래 듣는 걸 잠깐만 미루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정답은 suspend니까 요 개념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3번 정도는 틀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알고 있어도 잠깐씩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3번 정도는 틀릴 가능성도 좀 있겠더라 정도까지. 자, 4번 가시겠습니다. abide by입니다. 얘는 abide by 지키다, 준수하다, 독해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하나, 두 번째 수거집이라고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거집 중에 거의 항상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A, B로 시작하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따졌을 때 거의 항상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수거 중에 하나가 abide by가 됩니다. abide by 뭐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따라가다. 어떤 걸 잘 지키는 거야. 잘 준수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바로 갈게요. 그러면 1번 accept 받아들이다. 그럼 잘 봐. abide by the decision이니까 그 결정을 준수하는 거야. 그럼 그 결정을 accept 받아들인 겁니다. 1번 괜찮아요? 2번 report 동사는 보고하다 혹은 보도하다. 보고를 했고 혹은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거야. 됐죠? 3번 postpone 아까 이전 문제 바로 적었었어요. 뭐 뒤로 미루다, 연기하다. 4번에 announce는 발표하다. 됐죠? 마찬가지야. 뭐 1, 2, 3, 4번 선택지가 쉬운 수준에 놓게. 됐죠? 더더군다나 abide by도 어렵지 않은 거. 정답 1번 고르실 때 1번 고르시는데 얘도 마찬가지 무조건 맞으셔야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어휘 문제가 몇 문제 등장했습니까? 1, 2, 3, 4번 딱 4개 등장했어요. 그지? 다 유형도 같은 유형. 무슨 유형? 밑줄 쳐놓고 바꿔 쓸 수 있는 말 가장 비슷한 의미 고르는 동의어 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 중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 근데 이 기준은 뭐야? 당연히 합격 가능하려면 내가 어떤 공무원 시험에 합격 가능하려면 요 정도 수준까지는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겠다 정도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었으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채워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 두 번째. 근데 그래도 1, 2, 3, 4번 중에 아까 3번 같은 문제는 조금 헷갈려서 답을 못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바로바로 등장하는 단어들이니까 자, 4문제 중에서 최소 몇 문제 이상은 3문제 이상은 맞아주셔야만 합격 가능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일단 여기 자 넘겨갑니다. 자 5번입니다.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오호, 어법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문법 문제예요. 자 유형 확인할게요. 자 조금 긴 지문에 밑줄이 중간 있고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틀린 거 고르라고 써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어법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어디에 밑줄이 쳐 있나를 꼭 잘 따져 보셔야 되고 그 단어도 있고 그 단어 앞뒤에 연결된 것까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 보는데 처음부터 그냥 쭉 읽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시험이 촉박한 시험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렸어요. 시간이 촉박한 시험입니다. 그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풀기 위해서면 앞에서부터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밑줄 쳐 있는 거 보고 밑줄 앞뒤는 살짝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1번 어디에 밑줄? 인칭 대명사, 명사의 밑줄. 됐어?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아이고야. have made가 있네요.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possible, 품사로 따지면 뭐? 형용사가 있네요. 됐죠? 그럼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 오형식 구문 물어보는 문제. 자, 동사 make는 대표적인 몇 형식? 5형식으로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하나. 두 번째. 자, 이때 5형식일 때 제일 중요한 거. 형용사.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5형식 구문 제가 이론 수업이라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5형식으로 하고 알고 있는 동사들 make는 5형식으로 잘 쓰인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5형식으로 잘 쓰인다라고 머릿속에 있으면 포인트는 이렇게 써야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쓰면 틀리다가 중요한데 5형식이라면 막바로 형용사 나오는 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게 맞냐면 목적어죠 이게. 목적어 있고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건 괜찮습니다. 됐죠? 그럼 봐봐. make 목적어 형용사 괜찮아. 근데 문제는 make가 항상 뒤에 목적어 형용사로 나오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make 뒤에 목적어 없이 그냥 형용사 나오는 건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론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는 게 맞다, 맞다로 덤비시면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도 써도 맞고 저렇게 써도 맞지만 이렇게 쓰는 것은 틀리다를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립니다. 맞죠? 그러면 그 정리해 드리면 이건 아니다라는 걸 챙기셔야 돼요. 그지? 야, 이것도 돼. 이것도 되는데 이거는 안 돼.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공부의 양이 줄어들고 훨씬 더 문법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기억나세요? 그럼 돌아갈게요. make 몇 형식? 5형식. it 명사 있고 possible 형용사. 오호. make 목적어 형용사 맞아. 이때
굳이 조금 더 들어가 설명드리면 이때 it은 가짜 목적어, 의미 없는 가짜 목적어. 그리고 저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거 필요 없어요. 핵심은 몇 형식이다? 5형식이다. 5형식 형용사 말고 5형식 목적어 형용사 괜찮다. 별 의미가 없는 가짜라고 하더라도 목적어 있는 게 맞겠더라. 여기까지 판단. 자, 2번 갈게요. 어디 밀쳐 있습니까? that. 접속사 that입니다. 접속사 that의 핵심은 선행사, 명사가 앞에 있느냐, 명사가 앞에 없느냐가 포인트인데 지금 대답해 명사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자, 선행사가 없는 that 뒤에는 무슨 문장 나와야 된다? 완벽한 문장 나와야 한다가 시험 문제. 됐나? 좀 뒤에 가볼게요. 그러면 The Biomedical View입니다. 해석하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지금은 해석하는 문제야, 어법 문제야, 어법 문제야. 그리고 that은 뭐 물어보는 거라고?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뒤에 완벽해야 돼요. 그러면 Biomedical View가 무슨 뜻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주어 나왔어요. 그 다음 of 전치사 플러스 명사 한 번만 더 as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일단 나왔습니다. 됐죠? 그리고 잘 봐. 컴마 찍었어요. 됐어? 위치부터 어디까지? 컴마까지도 뭐 그냥 수식어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을 뿐입니다.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해석하고 앉아있는 건 뭐 할 때? 독해할 때고 지금 어법 문제잖아. 그럼 우리는 빨리 풀어야 돼. 일단 2번에 대시야. 선행사 없어. 완전해야 되니까 주어 나왔고 전치사 명사 컴마 찍었고 위치부터 컴마까지도 그냥 중간에 끼어 들어간 거고 컨실이 동사. 되셨어요? 그럼 그 뒤에 the complex and dynamic process가 목적어. 그러면 that 뒤에 무슨 문장 나왔어? biomedical view가 주어. 그 다음 중간에 뭐 막 끼어 들어갔고 컨실이 동사, 그 뒤에 process까지가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 2번 that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와중에 몇 번이 나왔었네? 3번도 나왔었네요. 3번 품사 뭐라 그랬어? 동사. 자, 위로 빼볼까요? 동사의 밑줄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확인하셔야 돼? 위. 동사의 위치에 제대로 나왔는가? 수일치가 제대로 됐는가? 시제가 맞아 떨어졌는가? 능동태, 수동태가 맞아 떨어졌는가? 그냥 동사를 쭉 보면서 뭐지? 이게 아니라 동사네? 그러면 위, 수, 제태 차근차근 찾아가셔야 되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확 떠오르셔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접속사 that 뒤에 주어. 중간에 많은 것들이 껴 있었습니다만 conceal, 숨기다란 뜻의 동사 하나. 두 번째, 수일치. 단수, 복수. 단수네? view, 단수잖아. s 안 붙었잖아. 그러면 동사에 conceal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붙여야 돼? s 붙여야잖아. 그잖아. 접속사 that 뒤에 동사, 주어가 biomedical view, 단수 명사였기 때문에 동사 conceal을 뭘 붙여야 된다? s를 붙여야 한다. 어렵습니까? 전혀. 문제는 놓치면 틀리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동사 발견할 때 뭐 확인하자? 위, 수, 제태 확인하자. 놓치면 안 되는 체크리스트를 정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자, 그 정도. 4번 어디 밑줄? 자, 지저분한 거 다 지울게요. 4번 어디 밑줄? 부사의 밑줄. 부사의 밑줄 쳐 있을 때 무슨 문제? 품, 사, 구, 분 문제. 됐어? 뒤에 represent가 동사네요. 동사 앞에서 동사 꾸며줍니다. 부사 괜찮나? 예. 오히려 형용사 쓰면 틀리겠네요. 됐죠? 다시 한번 갈게요. 1번은 이세 밑줄이 쳐 있긴 합니다만 have made 5형식 동사의 성질 물어보는 거고 2번 접속사 대시고 뒤에 완전 불완전 물어보는 거고 3번 conceal 동사니까 위수제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4번 부사니까 품사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몇 번에 뭐가 틀렸다? 3번에 conceal의 수일치가 틀렸다. 됐지? 수일치 문제는 많이 틀리세요.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이유는 뭐야? 수일치가 어려워서 틀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수일치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틀리는 거야? 자꾸 놓치거든. 그리고 빨리 풀려고 몰다 보니까 그냥 해석되면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재밌는 현상이 분명히 어법 문제고 문법 문제다? 근데 막상 시험장에 딱 들어가잖아. 이거 딱 보잖아? 그러면 자꾸 해석하고 있어요. 아니야. 어법 문제니까
구조적으로 잘 따져보셔야 되고 내가 뭘 체크하셔야 되는지를 보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5번의 정답은 3번. 수일치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넘깁니다.